아시안컵에 첫 출전한 이강인은 맹활약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였습니다. 팀으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성과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파리로 돌아갔는데요. 돌아온 이강인을 향해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극찬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PSG는 8일 열린 브레스트와의 쿠프 드 프랑스 16강전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PSG는 브레스트를 상대로 음바페가 공격수로 나섰고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측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비티냐, 루이스, 에메리는 중원을 구성했고 베랄도, 페레이라, 마르퀴뇨스, 하키미가 수비를 맡았습니다.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켰습니다. PSG는 브레스트와의 맞대결에서 전반 34분 음바페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음바페는 에메리의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이어받아 오른발 대각선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PSG는 전반 37분 페레이라가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페레이라는 왼쪽 측면을 돌파한 덴벨레가 낮게 올린 크로스를 골문 앞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브레스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전을 뒤지며 마친 브레스트는 후반 20분 무니가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PSG는 후반전 추가 시간에 오랜만에 하무스의 득점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무스는 하키미가 골문 앞으로 연결한 볼을 문전 쇄도하며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득점에 성공했고 PSG의 완승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강인이 아시안컵에 출전한 PSG는 올해 열린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한 가운데 프랑스 리그에선 14승 5무 1패의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한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컬처 PSG는 7일 PSG가 새로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엔트리를 등록했다. 베랄도는 PSG가 새롭게 엔트리에 추가한 유일한 선수다. PSG는 25명을 등록할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엔트리에 24명만 등록했다. 또한 리스트 B에 3명의 선수를 추가했다며 선수단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임대를 떠난 은두루, 레미나, 에키티케는 PSG의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PSG가 영입한 베랄도는 새롭게 PSG 선수 명단에 합류했는데요. PSG가 영입 직후 코린티안스로 임대 보낸 모스카르도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PSG는 오는 15일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16강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PSG는 올 시즌 죽음의 조로 평가받았던 챔피언스리그 F조에서 2승 2무 2패의 성적으로 조 2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5경기에 출전하며 PSG의 16강 진출을 함께한 이강인은 AC밀란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0대2 충격패를 당한 가운데 이강인을 포함한 유럽파 선수들은 곧바로 소속팀에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은 파리로 복귀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며 팀 합류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대규모 지원군이 도착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한 하키미와 아시안컵에 출전한 이강인이 PSG에 복귀했다며 PSG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 앞서 브레스트와의 쿠프 드 프랑스 경기에 이어 릴을 상대로 프랑스 리그 21라운드를 치른다. 이강인이 릴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는 출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비앙은 한 방송에서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강인 선수를 향해 치킨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언어 유희를 좋아하고 저런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치킨이라고 하면 왠지 욕일 것 같지만 아니다. 치킨이란 뜻은 너 정말 에이스다 란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AFC가 이강인을 창조적인 선수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리그 챔피언이자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자신의 진가를 100% 보여주면서 대회 최고의 선수로 활약 중인데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3골 1도움을 올린 이강인은 득점 찬스만 무려 9개를 만들면서 조별리그 선수들 중 해당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8개를 만들어낸 이재성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강인은 매 경기가 종료된 후 발표되는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2번이나 선정됐습니다. 1차전 바레인전 때 2골을 터뜨리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이강인은 3차전 말레이시아전 때도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포함해 1골 1도움을 올리며 다시 한번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플레이는 토너먼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은 사우디전에서 120분을 뛰는 동안 기회 창출만 무려 7개를 기록했습니다. AFC는 대한민국 이강인은 마스터 크리에이터이다. 2023 아시안컵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찬스 16개와 빅찬스 6개를 만들어냈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또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 거의 2개에 가까운 크로스 16개를 성공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역대급 무색무취의 경기력에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내파 선수들의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색깔이 전혀 없다는 것이 팩트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감독의 임무입니다. 축구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 끝나고 마음껏 하라고 했으니 이제 시작해야죠. 그리고 감독을 앉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축협도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줄곧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던 클린스만과 그를 선임한 축협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의 비판을 받는 황보관, 이용수 등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확충하는데 눈이 멀어 국내 평가전만 고집하였고 기술위에 개입하지 않는 건 좋았으나 기술위원장 선임을 예스맨으로 채움으로써 겉만 멀쩡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의 예처럼 감독 선임 기술위원장은 방패막이로 쓰고 제멋대로 감독을 선임한 밀어붙인 예가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잇따른 외교 참사도 있습니다. 피파 평의원 선거에서 2019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낙선했으며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 카타르의 체계적인 유치 노력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유치 과정으로 인해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카타르와의 대결에서 결과는 19대 0으로 완패였습니다. 축구 인프라, 기업 후원, 외교적 영향력, 홍보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다 졌습니다. 차라리 유치에 뛰어들지나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창피한 건 둘째치고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의 초라한 실적으로 인해 한국은 향후 이 정도의 메이저 축구 대회를 유치하기는 틀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연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정환의 P급 지도자 자격증 획득에 편의를 봐줬던 사건이나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대놓고 밀러를 총알받았던 사건, 그리고 승부조작 사면건까지 이제 정몽규 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3월 사면 사건이 가장 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에도 회장식 사퇴론이 있었으나 결국 사비를 엄청나게 내며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붙잡는 축협 인사들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못 나갑니다. 그럼 이제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독은 연봉 30억 원으로 국내 상주 등 다양한 조건을 수용하며 오는 검증된 명장은 없었습니다. 벤투, 클린스만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벤투급이 가장 최선의 외국인 감독인데요. 다시금 외국인 감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내 지도자로 전술적 색채가 강한 국내 지도자로 선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팬들은 성과를 냈던 박항서 감독을 거론하기도 하고 신태용, 김판곤 감독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K리그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핫한 감독은 광주의 돌풍을 이끌었던 이정효 감독이 있습니다. 과연 차기 감독은 누구로 해야 할까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은 사퇴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죠. 당연하죠. 위약금 받아야 하는데 사퇴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마무리도 참 멋없게 하는 클린스만입니다. 축협에서 경질 발표하고 위약금 쥐어주며 집에 보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